J.D. 반스는 압박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년간 법조계에서 가장 힘든 사건들을 다루며 단련되었다. 하지만 하워드 게이츠 판사의 법정에 들어선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게이츠는 날카로운 혀와 예측 불가능한 판결로 악명 높았다. J.D.는 이번 공청회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 윤리 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몇몇 경력 이상을 뒤흔들 잠재력이 있었다. 피고는 정치적 연줄이 깊은 부유한 개발업자였다. 그는 주정부 자금을 개인 프로젝트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J.D.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대감이었다. 그가 원고석에 다가가기도 전에 게이츠 판사는 J.D.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절차적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반스 씨, 오늘 뭔가 실질적인 걸 준비해왔길 바라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부분으로 건너뛸까요? 피고 측 변호인단에서 몇몇이 킥킥거렸다. J.D.는 무시했다. 그는 더한 것도 겪어봤다. 판사님, 증거가 스스로 말할 겁니다. 이 사건은 납세자의 돈을 오용한 사안이고 제 임무는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게이츠는 의자에 기대며 지루한 척했다. 납세자의 돈이라. 그게 터무니없는 사건의 근거가 된 적이 없었나요? J.D. 위 턱이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존경스럽게도 중범죄 부패 혐의를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J.D. 위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판사가 끊었다. 반스 씨, 강의는 그만하고 요점만 말해요. 하루 종일 당신의 과실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법정은 붐비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긴장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판사가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이건 개인적인 것이었다. J.D.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재조정했다. 게이츠가 그를 흔들고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J.D.는 그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테이블에서 폴더를 집어 펼쳤다. 판사님, 법원의 주의를 전시물 A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 재무 기록은 분명히 반스 씨, 게이츠가 끼어들었다. 항상 서류로 사람들을 질리게 하나요? 아니면 이게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인가요?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J.D.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게이츠 같은 사람이 위협으로 먹고 산다는 걸 알았다.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동요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폴더를 내려놓고 손을 맞댔다. 판사님, 계속 개인적으로 만드시고 싶다면 직업적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미묘했지만 공격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은 분명한 경고였다. 판사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재미인지 짜증인지 알 수 없었다. 난 우려가 없어요. 반스 씨, 그냥 약한 사건을 알아볼 뿐이죠. 이번엔 웅성거림이 아니라 숨소리가 들렸다. 이건 판사가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J.D.는 방위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소리 지르며 맞서지 않았다. 그게 판사가 원하는 거였다. 대신 그는 재킷을 고치고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포착했다. 오만함과 경멸뿐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이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J.D.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법정 연극이 아니었다. 게이츠는 숨길 게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J.D. 역시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이츠는 판석에서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었다. J.D.를 법정 전체 앞에서 약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왜일까? J.D.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변론을 이어갔다. 그가 내뱉는 단어마다 판사는 덤벼들 준비를 했다. 판사님, J.D.가 차분히 말했다. 이 문서들은 자금 할당의 명백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피고의 회사는 원래 예산에서 승인된 금액의 거의 3배를 받았고 주 기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젝션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기를 보시면 반스 씨, 게이츠가 그 특유의 오만한 목소리로 끊었다. 발표를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숫자는 충분히 봤어요. J.D.는 그를 힐끗 보고 다시 스크린을 봤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판사님, 이 숫자가 사건의 근간입니다. 그가 비웃었다. 그런데 왜 법정 시간을 낭비할 만한 게 안 보이죠? 또 시간 낭비라는 말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 했다. JD는 뒤에서 검찰팀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도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펜을 꽉 쥐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판사님, 신청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그건 안 될 겁니다. 게이츠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솔직히 말합시다. 반스 씨, 이 사건은 추측에 기반해 있어요. JD가 숨을 내쉬었다. 판사님, 제 신청 내용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시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 서커스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요. 라고 판사가 말했다. 법정은 긴장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JD는 배심원 중 한 명, 50대 여성의 표정을 포착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다물어졌다. 오만함의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는 점이었다. 좋습니다. 판사님, 그럼 다음 증거로 넘어가죠. 그가 스크린을 클릭했다. 이 문서는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이번엔 판사의 톤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의자에 기대있지 않았다. 판석으로 오세요. 그건 요청이 아니었다. JD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내려놓고 걸어갔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석에 다가가자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 방향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반스 씨. JD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뭐라고요? 어떤 싸움은 가치가 없어요. JD는 그 말을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살짝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저는 쉽게 겁먹지 않습니다. 판사님.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JD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건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경고였다. 하지만 왜일까? 그는 이 법정에 저항이나 적대감을 예상하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건 더 깊은 문제였다. 게이츠는 편파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다. JD는 서류를 정리하며 표정을 감췄다. 검찰팀이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고 판사를 마주했다. 판사님, 증거 제시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게이츠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끌었다. 진행하세요. 하지만 간략히 JD는 그 비꼼을 무시하고 다음 파일을 꺼냈다. 이 계약서는 피고와 시계획위원회 간의 것으로 제한된 프로젝트 비용을 명시합니다. 총액은 $200만 조금 넘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또 다른 문서를 프로젝터에 올렸다. 하지만 이건 피고 회사 내부 장부로 실제 이체된 자금이 거의 2배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세 번째 문서를 내려놓았다. 승인 서명입니다. 서명자는 하워드 게이츠 판사님입니다. 법정이 흔들렸다. 피고 측 변호인의 오만한 표정이 사라졌다. 게이츠는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읽을 수 없었다. JD는 침묵을 더 길게 유지했다. 판사님, 피고와 관련된 승인되지 않은 금융거래에 당신의 서명이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산된 위험이었다. 그는 아직 전모를 알지 못했지만 판사의 기반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게이츠가 마침내 움직였다. 손가락을 모아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문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부적절하게 획득됐어요. 판사님, 이건 제 사무실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그럼 잘못 처리된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방청석뿐 아니라 모두가 움직였다. 배심원, 속기사, 집행관까지 모두 지켜봤다. JD가 팔짱을 꼈다. 이건 공개 심리라는 걸 아시죠? 언론이 여기 있고 이 방 위 모든 사람이 방금 결정적인 재무 증거를 이유 없이 배제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뛰었다. 그만해요. 반스 씨. JD는 움직이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모든 걸 바꾼 행동을 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낮고 거친 틀림없는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처리해. 어떻게든 상관없어. 녹음이 끊기며 이어졌다. 그녀가 그 장부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게이츠는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 않았다. JD는 그를 쳐다볼 필요도 없었다. 이제 모두가 들었고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다. 녹음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JD는 녹음기를 응시하며 그가 도전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피고 측 변호인의 자신감이 무너졌다. 개발업자는 창백해졌다. 게이츠가 목을 가다듬었다. 반스 씨, 그 녹음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판사님, JD가 끊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누구와 얘기했느냐죠. 그가 주먹을 쥐었다. 터무니없어요. 그가 소리쳤다. 이 공청회가 당신의 과시로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요? JD가 가볍게 되물었다. 저는 이게 명확성이라고 봅니다. 드디어 법정에 투명성이 생겼네요. 긴장이 더 높아졌다. JD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한 뒤 또 다른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판사님, 이건 저희 조사가 합법적으로 확보한 도청 전사본입니다. 그는 페이지를 톡톡 쳤다. 방금 들은 모든 걸 뒷받침하죠. 게이츠는 종이를 쳐다봤지만 만지지 않았다. 그의 호흡이 갑자기 커졌다. JD는 집행관을 향해 돌아봤다. 레이놀즈 경관님, 강조된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집행관이 망설이다 전사본을 들었다. 우리가 그녀를 처리할게요. 반스는 아직 확실한 게 없어요. 하지만 있다면 법정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할게요.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JD가 손을 모았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님, 게이츠의 눈이 출구로 향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가 오만함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 신청 거부합니다. 그가 소리쳤다. JD가 눈썹을 치켰다. 뭐라고요? 이 공청회는 끝났어요. 그가 너무 큰 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JD가 부드럽게 말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기다리던 행동을 했다. 법정 뒤를 향해 작고 미묘한 고갯짓을 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광택바닥에 울렸다. 하워드 게이츠 판사님, 당신을 체포합니다. 법정 곳곳에서 논란 소리가 터졌다. 기자들이 전화를 더듬고 카메라가 클릭했다. 게이츠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판석의 한 점을 응시했다. JD는 앉은 채로 있었다. 두 명의 제복 경관이 판사를 양쪽에서 잡았다.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한 명이 수갑을 꺼냈다. 터무니없어요. 게이츠가 중얼거렸지만 싸울 기운은 이미 빠져 있었다. 경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게이츠는 정말 조용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 소리가 오글루시텔로 울렸다. 한때 판석에서 위험을 뽐내던 그는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법정은 놀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JD는 여전히 표정 없이 앉아 있었다. 이건 자랑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게이츠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이럴 수 없어요. 그의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를 잡은 경관이 단호했다. 사법방해, 사기 공모, 사법권 남용 혐의로 구금됩니다. 게이츠가 수갑을 잡아당겼다. 이건 치욕이에요. 내가 이 법정의 법이에요. JD가 일어나 재킷을 고쳤다. 더 이상 아니에요. 그의 오만함이 공포로 바뀌었다. 경관들이 그를 일으켰지만 그는 저항했다. 이건 정치적인 거야. JD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책임이에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평생의 무소불위 권력이 순간에 사라졌다. 게이츠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동조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발짝 떨어진 피고 측 변호인은 창백해졌고 개발업자 찰스 로스는 테이블을 꽉 쥐었다. JD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시 판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판사님, 할 말이 있다면 기소 때 아껴두세요. 경관들이 그를 측면 출구로 데려갔다. 그때 개발업자가 소리쳤다. 잠깐. 그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너무 커졌어요. 협상할 수 있어요. JD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협상요? 그가 삼켰다. 이런 공개적인 소동은 필요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하죠. JD가 그를 잠시 살폈다. 긴장한 것 같네요. 로슨 씨. 그가 억지로 웃었다. 긴장? 아니요. 이건 터무니없어요. 진짜로 게이츠가 유죄라고 믿는 건 아니죠? JD는 대답 대신 침묵을 남겼다. 경관들이 게이츠를 문 밖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법정에 무거운 안개가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보호받던 시스템의 붕괴였다. JD는 배심원, 빈 판석, 피고석을 돌아봤다. 아직 재판이 남았네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법정은 이제 달라졌다. 수년간의 부패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했다. 게이츠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JD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그는 피고석의 로슨을 봤다. 그의 오만함은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그는 손실을 가늠하고 있었다. JD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로슨 씨, 오늘 절차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논의할까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이건 마녀사냥이에요. JD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이건 정의예요. 그가 코웃음을 쳤다. 부패한 판사 하나가 뭐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신 승리라고 생각해요? JD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길게 끌었다.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도 진실은 결국 따라잡히죠. 로슨이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지만 더 할 말이 없었다. 판석은 비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검찰 팀원이 JD에게 속삭였다. 지금 합의를 밀어붙일 좋은 기회예요. JD는 고민했다. 배심원이 지켜보는 분위기를 느꼈다. 그들은 잊지 못할 장면을 봤다. 하지만 그는 속삭임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일어났다. 판사님, 그가 말을 시작하다 멈췄다. 이 사건을 넘겨받을 주재 판사님께 오늘 일어난 일을 고려해 추가 증거를 진행하도록 정식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JD가 말을 이었다. 게이츠 판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 팀이 이걸 밝혀냈다면 더 많은 이름, 자신들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로슨을 돌아봤다. 다시 묻죠. 얘기하고 싶으세요? 로슨은 굳은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러다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하면 보호를 원해요. JD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법정은 1시간 전과 같지 않았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다. 강자를 보호하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JD 반스는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집행관이 질서를 요청하며 재판이 이어질 준비를 했다. 뒤쪽 기자들은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분주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역사였고 시작에 불과했다.